같은 삼성 식구인데 임대료는 비싸게 받습니까? 싸게 받습니까? 반도체 대체제는 없어요? 근데 저거 주식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그럼 삼성전자 주인은 누구냐? 저도 있습니다. 주총에 가서 만납시다. 누구세요? 그러면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주인.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만약에 집 근처에 있다. 이거는 떨어질 요인인가요? 올라갈 요인인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치킨주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치킨주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로드뷰로 떠나는 랜선 동기행.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언제까지 교수님을 거요? 헷갈려요. 뭐 얘기하다 보면.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가볼 곳은 수원입니다. 또 수원 그러면 또 우리 삼성전자로 또 유명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보통 원장님이 조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단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던데요. 조금 있습니다. 삼성전자 대주주시다. 삼성전자가 서울이 아닌 수원으로 이동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수원 지역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이병희 의원 덕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이 병까지가 들어가시는데 혈연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서 귀국했었을 때 경제 활동을 전개할 장소를 내 지역구인 수원에다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성전자가 이때부터 바로 수원에 터를 잡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 강남에 있는 그 삼성타워는 뭡니까? 그 건물주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생명 거고 하나는 물산 거고 뭐 그런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같은 삼성 식구인데 생명이 소유한 빌딩에 어딘가 금융계열사 입주했다. 네. 그러면 임대료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비싸게 받습니까? 싸게 받습니까? 저기는 임대료가 절대 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제 계열사인데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건물의 가치예요. 본인들이 영원히 보유한다고 볼 수 그렇죠, 없거든요. 재매각 하려고 할 때 그 빌딩의 임대료가 몇 프로 나온 거예요, 수익률이? 너무 낮네?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건 철저하게 더 계열사들끼리 더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강남역 저 빌딩이 그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 이때가 지금 평당가가 한 9억 정도. 한 평이에요? 네, 한 평에. 원장님 건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원장님 건물 빈방 뭐 이런 데로 하나.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도 꽤 상위 랭커잖아요. 상위 랭커죠. 근데 저거 주식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이 회장님네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미비하던데. 미비하죠. 미비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생명이 갖고 있는 것까지 해서 아마 20%가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얼마예요? 카카오나 NC 같은 경우는 20조나 30조 정도 합니다. 한 600조? 그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한 400조 정도거든요. 350조에서 400조 사이니까 2등이 하이닉스입니다. 한 60조예요. 60조. 2등에 비해서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7배 차이가 나요. 6배에서 7배 정도 덩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50% 들고 있으면 200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데 200조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상당히 상상하기 힘들고. 그럼 삼성전자 주인은 누구냐? 네.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도 있죠. 주주된 입장이라고 뭐 할 수 저희는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끔 삼성전자 주주총회 총회 가서 가면서 만납시다. 손을 들 수 있어요. 뭘 그러니까 손 누구세요? 그러면 주인입니다. 이러면서 주인이잖아요. 내가 두 줄을 들고 있던지. 아니 그럼 단일 법인격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법인격으로는 이제 아마 삼성생명이 생명. 많이 들고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한 10% 들고 있습니다. 오 굉장하네요. 굉장하죠. 국민연금이 10%라고 그러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한 40조잖아요. 엄청나게 들고 있는 거고. 가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해서 1조를 벌었다. 생각해 보면은 2%가 움직이면 1조예요. 결론적으로 올해 2% 올랐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럼 이게 잘한 건가? 그렇게 치면 얼마 안 오르나?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얼마 전까지 반도체 기업 중에 가장 큰 글로벌 넘버 원이 삼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의 쌀 반도체 이거 계속 가는 거예요? 반도체 대체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거의 모든 것, 거의 모든 기계의 반도체는 사실상 다 필요한 거죠. 들어가 있죠.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미지 센서, 뭐 온도 센서, 뭐 빛 감지 센서, 이게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언제까지 잘 나가냐? 반도체는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가 무조건 잘 나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반도체 시장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살아남냐, 계속적인 위너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물론 반도체 가격의 등락은 있습니다. 가격이 뭐 비쌀 때는 반도체도 하나당 뭐 20불 하던 게 10불도 하고 뭐 30불도 하고 5불도 하고 등락은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 지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경쟁이 되는 거죠. 네. 반도체도 더 들어가면 어떤 반도체예요? 지금 메모리는 이미 1등이거든요. 네. 게다가 메모리보다 사실은 더 큰 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에요. 문제는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설계도 잘해야 되고 하나하나,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같은 반도체라도 자동차 뭐 바퀴에 들어가는 것과 자동차 몸통에 꼽히는 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죠. 삼성전자가 요즘에 가장 크게 투자를 하는 분야가 파운드리라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 위탁 생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반도체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규모가 큰 공장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 될 수 있을 포텐셜이 있는 거죠. 생산 라인을 가지고 생산 라인 하나가 몇 천억이 넘, 조 단위가 넘습니다. 아니 결국 목표가 OEM 회사인 거예요? OEM 회사이긴 한데 일반적인 OEM 회사하고는 다른 게 삼성전자만 만들 수 있는 거죠. 경쟁력이 거기 있구나. 경쟁력이. 예를 들면 이만한 반도체를 어디에 가면 이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면 조그만하게 성능이 월등히 좋은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삼성전자가 이건 안 만들어줄게 그럼 못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대만의 TSMC가 1등이에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회사 중에 지금 시가총액이 1위로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2위로 밀렸는데 100조가 넘어가는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TSMC를 따라갈 수 있다면 영광의 시대가 오겠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 있죠. 그럼 좀 더 사? 꼭 되기를 굉장히 기원드립니다. 안 되면 제가 주주총회 갈 거예요. 같이 뭐 하고 가시죠. 있냐? 해요. 뭐 하고 있냐? 지금 내 주식 지금 몇이 얼마인데 지금 아직도 여기 있냐고. 무슨 손 들고 배당이나 해라. 이러고 손 들고 이게 할 날이 꼭 이겨주셔야 됩니다. 이길 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수원의 명물이라고 하는 화성을 안 가볼 수 없는데요. 로드뷰로 한번 화성을 한번 보시죠. 수원성의 축조 방식이에요. 거중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유명했죠. 효과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게 그냥 거중기 뭐 요즘 뭐 도르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네. 공사 기간으로 당시 전문가들이 잡은 기간이 10년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약용이 공기를 줄일 수 있는 내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면서 거중기를 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거중기로 저성을 축조한 기간이 얼마나 공기가 단축됐냐면 2년 만에 거의 했어요. 조성을 2년 만에 졌다고요? 2년 만에 졌어요. 그렇다면 이 거중기 하나를 요즘 만약에 발명 특허를 냈다 하면 공기를 지금 5분의 1로 줄이는 물건이라고 하면 네. 그 금액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 감이 안 오네요. 네. 옛날로 치면은 그 국가에 귀속이 됐다니까 그 개인 돈은 못 벌었거든요. 국가 귀속된 거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정약용은 뭐 국가의 녹을 먹던 공무원이고. 네. 저런 수원화성이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만약에 집 근처에 있다. 이거는 떨어질 요인인가요? 올라갈 요인인가요? 사실은 성 있는 지역들은 네.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좀 예. 묶여져 있어서 네. 인근에서 높게 짓고 그래서 지하를 이렇게 깊이 파는 거를 많은 제재를 받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사실은 풍수지리적으로 네. 조금 좋은 편이에요. 오히려 네. 그 화성 행궁이 네. 더 풍수지리적으로 좋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진산은 광교산을 끼고 있고 네. 또한 주산은 팔달산. 네. 그래서 이 해성 행궁이 팔달산 주변에 물줄기도 항상 또 끼야 되거든요. 풍수지리적으로 매산임수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앞에 수원천이 딱 흐르고 있어서 정말 이 화성 행궁이 가장 풍수지리적으로는 수원에서는 좋은 자리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그 미래에셋 종로 그 수화동에 네. 그 네. 회사가 있어요. 있죠. 자, 그 자리가 조선 시대에 어떤 자리였는지 아세요? 어떤 자리예요? 궁궐이었네. 동전 만드는 주전소 자리예요. 돈이 된다고? 네. 돈 만드는 자리.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미래에셋 샀는데 잠깐만. 한국 조폐공사 자리가 어디죠? 조폐공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땅을 사야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테헤란로에도 보면은 네. 빌딩 앞에 두꺼비 형성이 된 빌딩이 있어요. 우리가 두꺼비 빌딩. 우리 정말 거기는 오히려 공실이 잘 안 생기는 대형 빌딩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빌딩을 지었을 때 공실이 걱정이 되면 이름을 두꺼비.
그리고 지하에 불상을 황금 두꺼비를 지면 되겠다. 황금 두꺼비. 황금 두꺼비. 근데 수원하면은 또 맛집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죠. 통닭거리가 있습니다. 아, 수원 통닭. 혹시 영화에서 극한 체험 영화 보셨어요? 극한 그 저기 그 극한 체험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극한 체험 아닌 것 같은데. 그 잠복근무. 아,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왜? 아, 극한 직업에서 영화가 나오면서 네. 저 지역의 매출이 확실히 뛰었죠. 슈카님, 네. 코로나19 때문에 치킨주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치킨주요. 네. 우리나라 음식료주 대표적인 주들 14개, 15개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서 10개 정도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대부분이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네.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 있잖아요. 네. 해외도 안 나갑니다. 네. 해외에서 쓸 돈도 집에서 쓰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집에서 쓰고 네. 심지어 여행도 잘 안 가고 외식도 줄었어요. 그게 다 집에서 먹거리로 써 있죠. 또 이렇게 집에서 해먹는 게 삼시세끼 먹으면 힘들어요. 그래서요. 가끔은 좀 편하게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 밀키트 뭐 뭐 그런 것들. 네. 대표적인 걸 뭐라 그러냐면은 HMR이라 그럽니다. HMR. 네. 대표적인 기업이 CJ 제일제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밥하기 귀찮으면은 그 너도 먹는 즉석밥. 거죠. 아. 햇반을 만들죠. 또 요즘에 햇반만 있냐? 무슨 뭐 가보면 맞아요. 된장찌개도 맞아, 있고 맞아. 미역국도 있고 또 요즘에 그 유명한 브랜드 뭐 만두 같은 거 이렇게 해먹는 게 유명한 브랜드로 비비고라는 브랜드도 있죠. 수출을 하면서 요즘에 CJ 제일제당 주가가 연초 저가 대비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대가 올 줄 알고 한 4년, 5년 전부터 인기를 끌던 어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유 주방 모델이라는 거예요. 알죠. 공유 주방 모델이 어떤 모델이었냐면 처음에 가게를 내는데 와서 먹어줘야 되니까 다 테이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넓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임대료. 임대료도 많이 들고 창업하는데도 뭐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말고 너희들은 앞으로는 집에서 배달해서 먹을 수요가 늘 거야. 야, 너희들 홀이 필요 없잖아. 주방만 있으면 되잖아. 주방에 와서 만들어. 그다음에 배달로 해. 근데 그러려면은 나는 보니까 점심 장사밖에 안 해요. 아니면 저녁 장사밖에 안 합니다. 24시간에 거기가 내 공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점심 시간만 빌릴게, 나는 저녁 시간만 빌릴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사실은 공유 주방이라는 모델이 뭐 이런 시대가 왔을 때를 사실은 대비했다고 하면 돼요. 아, 저기가 그 선경 직물의 벡터. 지금으로 치면 SK 그룹이 시작된 모태가 곳이라고 된 볼 수 거죠. 있겠죠. 사실 저 SK그룹의 모태가 된 선경은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이제 뭐라 할까요? 다시 일본으로 패망하고 나서 간 다음에 저기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님의 할아버지 조부 정도 되겠죠. 네. 네.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저기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귀속재단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런 걸 불화했었거든요. 네. 그걸 불화받아서 지금까지 기업을 일구 와가지고 SK그룹의 모태가 된 거죠. 네. SK가 저렇게 지금 성경 직물 예전에는 사실은 옷 만드는 회사였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직물 회사, 패션 회사였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SK는 뭐 석유화학도 하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네. 뭐 건설도 있고, 건설도 있고, 가장- 증권도 있고. 증권도 있고, 사실은 뭐 안 하는 게 없는 하는 회사인데 SK 어떻게 보면은 그룹의 색깔을 바꿀 만한 M&A가 제가 보기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가 1980년에 대한석유공사를 이수하는데 유공. 유공이 됐나? 들어보셨죠? 유공. 오랜만에 듣네. 이 배구단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주유소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 유공이었어요. 유공이었습니다. 그걸 인수하면서 SK그룹이 사세가 점점 커집니다. 이 캐시카로 바탕으로 한 번 더 커집니다. 89년에 한 10년 정도 후에 한국이동통신을 이수하게 됩니다. 한국이동통신? 삐삐 012 011 지금의 SK텔레콤. SK텔레콤이 되죠. 사실상 지금 SK그룹을 만들었죠. 저때 진짜 대한민국의 한 기업 한다라는 데는 전부 다 이통 시장에 들어왔었죠. 네. SK그룹을 지금의 우리나라 뭐 5대 재벌 아니면 심지어 3대 재벌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준 가장 결정적인 게 SK 하이닉스였죠.
그때 당시에는 하이닉스가 매물로 나왔는데 아무도 살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규모가 크게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조단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샀었는데 그때 SK가 샀던 게 10년 뒤에 지금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삼성전자 다음에 시가총액 2위 기업을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SK그룹이 SK 하이닉스를 인수한 다음에 그룹의 통이 커졌어요. 쓰는 돈의 규모가 달라졌어요. 우리도 왜 200만 원 벌 때하고 1000만 원 벌 때하고 손에 쓰는 돈의 규모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룹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바꾸는 그룹의 규모.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수원을 돌아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이 있다고 할까요? 여기서 물러간다고 할까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들은 다음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